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었을까? 어떤 대통령일까? 그것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 우리의 정치는 뭐 총선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 대통령 선거에 올인하거든요. 대통령 선거에 올인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대통령은 어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인식 수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먼저 대통령에 대한 좀 고민거리를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까 합니다. 요 내용은 한번 제가 설명할 때 일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많은 부분들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던 설명을 했던 그 내용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꾹 참고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꾹 참고서 이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 누구 대통령은 부자들이 교통법진급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빈칸에 해당하는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1번 이명박 대통령, 2번 김대중 대통령, 3번 노무현 대통령, 4번 박근혜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네요. 2번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5-6분 되고 3번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더 많습니다. 7-8분. 4번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다 들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분들 그 유인촌 나오는 그 드라마에서도 봤지만 대단히 아주 찌질이 못 사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서민의 아들로 출발했었는데 그리고 진짜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었었어요. 근데 부자 대통령으로 인식을 하죠. 왜? 현대그룹 회장까지 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되게 선민 대통령인데 그 이미지를 뺏겨버렸어요. 다른 분들 뭐 노무현 대통령이야 이런 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3번으로 한 경향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역사는 대통령은 이렇게 지나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헷갈리는 문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정부는 소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가지고 있는 뜻과 하고 있는 일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는다. 대통령을 모신 어느 참모가 한 말입니다. 어느 정부가 연상되는지요? 1번 이명박, 2번 김대중, 3번 노무현, 4번 박근혜 대통령. 1번 이명박 대통령, 2번 김대중 대통령, 3번 노무현 대통령, 4번 박근혜 대통령. 아마 이제 자꾸 언론에서 이제 불통 이미지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대표하신 분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짜증나기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답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김병준 당시 정책실장이 했던 이름입니다. 퇴임 후엔 가장 소통을 잘한 대통령으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칭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모시고 있던 참모조차도 굉장히 소통이 안 되는 정부다라고 평가받은, 그렇죠. 역사적 평가에 의해서 좀 과대하게 평가를 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문제는 실체보다는 인식이라는 거죠.
우린 화딱지 나서 미친 현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그걸 평가하는 그 인식의 세계에서 정말 다른 데로 가고 있다. 다른 데로 가고 있다. 우리가 추앙하려고 있는 어떤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어떤 공격에 의해서, 나쁜 뉴스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거에 의해서 쌓이고 쌓이고 그 이미지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이 실체보다도 그 인식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발생되는 그 문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 이미지가 인식이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또 성공한 정부로 기억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걸 저는 사실 이제 광고회사에서 있다 보니까 계속 마케팅의 법칙,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매우 중요한 인식의 법칙이라는 거죠. 팩트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팩트에 대한 퍼셉션,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국민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 문제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 하면은 진보나 보수나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더 좋은 대통령이 우리 보수에서 나와서 더 끌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 진보라고 해서 저 대통령 실패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공은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나 공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공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누가 보더라도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 건국 대통령에서의 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한미동맹을 끌어온 그건 반드시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대화 대통령이죠. 먹고 살게 했죠. 독재,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경제발전,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끌은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5.18을 겪고 왔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단임을 했던 대통령입니다. 딱 한 번 하고 딱 물러난 그 대통령입니다. 그 공적, 레가시, 정책 정통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권 기간 동안 고도 성장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칼라 TV 시작됐고 대중문화 발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공적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6.29 이후에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자 단일화가 안 돼서 실패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 정정당당한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직선제 대통령입니다. 그 기간 동안 북방 외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련과의 수교라든가 등등등. 그리고 그 주택 보급이 있죠. 수도권 주변의 일산, 분당, 그 신도시들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최초의 문민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투명한 그 실명제를 했었죠. 금융실명제를 했었고, 하나회를 해산시켰고, 그러면서 사실은 정치다운 정치가 시작된 첫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죠. 평화적인 여야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 그 방향성 속에서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IMF 극복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또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고, 또 남북 간의 문제, 이것도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남북 간의 평화의 첫 시작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민 대통령이죠. 서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 사고 나와서 사실은 비주류지만은 주류와의 경쟁에서 그걸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서민 대통령입니다. 복지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뭐 지방시대를 하고 있지만 지역균형 발전이 시작된 시대가 노무현 대통령 시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선진화 대통령이죠. 경제 대통령입니다. G20의 국격으로 들어오게 한 그 취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12경제국으로 도약시킨 대통령입니다.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대통령으로서 정체성, 정통성 있을 만합니다. 하고 그리고 과도 있었지만 충분한 공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는 내가 보수라면 우리 보수의 전통성에서 그 맥락에서 더 살릴 거 살려가고 진보가 갖고 있었던 그 시대에서의 문제점 그런 걸 잘 극복해 나가서 좀 더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항상